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인싸 여러분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평소와는 조금 다른 우리 게스트를 좀 모셨습니다. 제가 평소 때는 취업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하면서 게스트를 모셨었는데, 이번에는 요즘에 그 최종 합격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들어간 다음부터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오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우리 일상 내 편이라는 책 오늘 갖고 오시기도 했는데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대행사 이노션에서 직원들의 복지 그리고 기업 문화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송창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취업을 이제 하신 다음에 좀 바로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일을 어떻게 스마트 할 것인가, 어떻게 커리어를 쌓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이 많을 텐데, 국장님께서는 사실 그 과정을 다 겪으시고 본인만의 철학이 되게 명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게스트로 좀 모시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입사 후 어떤 커리어를 좀 밟아오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여러분들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저도 이제 공채를 통해서 입사를 했었고요. 2003년에 그 효성그룹에 공채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6개월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대학을 설립하는 학교 법인에 다시 이직을 해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학교 설립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이번에 광고대행사 이노션에 한 10년 전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10년 전, 지금 10년 차. 네, 10년 차예요. 근데 되게 동안이시네요. 그럼 전체 총 경력이 한 17년 정도 됩니다. 17년. 네. 전혀 17년이라고 안 보이고. 아유, 예. 감사합니다. 화면에는 좀 더 영하게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좋아라. 되게 어색하시네요. 네, 어색해요. 그러면 뭐 일을 잘하는 방법, 오늘 컨셉이 사실 그거거든요. 일을 스마트하게 어떻게 할까? 이거 좀 팁이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뒷전을 좀 내려두고, 네. 뒷단은 스마트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네.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네. 너네들이 지금 취업을 한 번 준비하지만 2번의 퇴사 이상 할 거다. 근데 정확히 2번 퇴사하시는 맞습니다. 그러네요. 국장님 계신데, 효성에서 얼마나 일하시다 퇴사하신 거예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네네. 예, 퇴사하셨는데, 그때 입사할 때 얘기는 오늘 다루는 게 아니니까, 퇴사할 때 좀 어떤 마음이 좀 있으셨어요? 일단은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은 고비가 옵니다. 여기도 보시면. 예.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고비가 와요. 이게 시작하시는 분들께 고비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369 고비 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뭐 이제 직장의 사춘기라고도 표현을 많이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369가 특징이 이제 그 진급을 하는 타임이거든요. 이제 3년. 그러네요. 그래서 4년 차가 되면은 이제 대리 진급하는 타이밍이고, 네. 그때 조금씩 이제 오죠. 저도 사실 그때 왔어요. 뭔가 왔어요. 뭐가 왔나요? 이 일이 내가 하는 게 내 길이 맞나?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 왜 다 똑같지? 왜 매일 똑같은 일 똑같이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게 오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이겨내지 못하면은 저처럼 이제 퇴사의 길을 밟게 되죠. 근데 그건 이겨내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거좀 아닐까요? 누군가는 또 사춘기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는 정말 질풍노도를 맞아요. 겪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국장님은 그 당시에 딱 결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네.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첫 번째 퇴직했을 때 케이스는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좀 싸웠나요? 아니요. 이직도 퇴직이 아니고 이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예, 현명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3년 7개월 되던 시점에 네네. 그냥 사실 그런 거 알아보지 않고 그냥 퇴사를 했어요. 네, 그냥 퇴사를 하고 3개월 그냥 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차가운 평가를 아주 이제 혹독한 평가를 겪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전 사실은 신입사원 3년 동안 굉장히 크게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네네.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 입사하시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신다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근데 신입사원들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옵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 간에. 네. 그리고 그 일이 저같처럼 이제 3년이 넘어갈 때쯤 다른 의미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그냥 퇴사를 하고 되게 열심히 하면서 인정을 받고 네네.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큰 인정을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좀 오만한 감정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하는데 네네. 밖에 나가면 더 인정을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연봉 받을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놈인데. 네네. 그래서 사실은 직장인이 되실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게, 그냥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프로야구
선수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FA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뭔가 특출나게 잘하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FA 계약을 하려면은 그냥 열심히 뛰고 열심히 뭐 말 잘 듣고 이렇게 해서는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쵸.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밖에 나가면 인정을 받을 거라 생각해서 나왔는데 전혀요. 미리 준비를 하시고 나오시더라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3년 차 때 가장 고민 많이 하죠. 맞아요. 네. 그럼 나오셔서 이제 혹독한 시련을 겪으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아까 학교를 세우는 어떤 법인? 네, 하셨는데, 네. 거기서는 뭐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대학을 설립하는 곳은 학교 법인이거든요. 학교 법인에서만 대학을 설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법인 쪽으로 들어가서 대학교를 설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효성에서 맡았던 업무가 부동산 업무였어요. 네, 기업의 부동산 전체를 관할하는, 관리하는 업무였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회사 들어갈 때도 이제 그 학교를 세우려면은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건물을 매입하고 그걸 학교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조인을 했었죠. 되게 유니크한 그런 직무네요. 되게 살아온 그 날들 돌아보니까 제가 참 다양한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부동산 이제 건물 그 용도 변경도 하시고 맞습니다. 뭐 이게 매입도 하시고 맞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아시겠네요. 네. 모른다고 하면 좀 안 되겠죠. 네. 뭐 6년 7개월 정도 했으니까요. 그럼 요즘에 재테크도 부동산 쪽으로 부동산을 했었죠. 했었다가 네. 지금은 잠시 쉬고 있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나요? 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꿀팁 나옵니다. 지금은 부동산을 이제 돈을 벌기가 약간 힘들다.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죠. 지금은 잠깐 보류해둬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때 또 두 번째 퇴사를 하십니다. 네, 맞아요. 두 번째 퇴사는 왜? 그때는 사춘기라고 하기에는 또 우춘기인가요? 사실은 우리 직장인들은 사실은 우리 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연봉이 중요해요. 그쵸, 중요해요. 좋은 대우를 해준다는 곳이 있으면 옮길 수 있어야 되고요. 전 사실은 그런 곳을 찾은 곳이 여기 이노션이에요. 그리고 다행히도 기존 회사에서 제가 이제 대학 설립하는 업무를 맡았잖아요. 네네. 거기 교육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네. 그 인가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인가를 받는 걸 확인하고 이제 이직을 할 수 있어서 전 제 미션을 다 완수하고 넘어오게 된 거죠. 완수하고 그러면 완수하고 넘어가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직을 하신 거죠? 중간 이직을 한 겁니다. 환승하신 거네요? 환승했어요. 환승했죠. 그 이노션 쪽에 환승을 하게 됐고. 네네. 그럼 이노션은 지금 거의 10년째 쭉. 네, 맞아요. 그럼 그 중간에는 여기는 사춘기 없으셨나요?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삶에서 변곡점이 오는데 이제 결혼이에요. 혼자만의 생각들을 하던 시절에서 가족을 생각하고 미래를 좀 생각하면 지금 현재 좀 힘들더라도 참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싱글일 때보다 더 많이 와요. 뭔가 상당히 현실적인 조언. 현실적이죠.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사실은 일도 훨씬 재밌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노션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거든요. 네네.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약 300명 규모였는데 지금 700명까지 2배가 넘게 올랐네요.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회사가 커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직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존에 정체되어 있는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보다 커져가는 회사를 같이 느끼고 이런 것들도 훨씬 재밌죠. 그래서 10년 동안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결론은 이제 사춘기가 와도 지금은 이제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다. 네, 그럼요. 근데 뭐 40대, 저는 이제 40대거든요. 40 중반인데 40춘기가 옵니다. 40춘기는 뭡니까? 저는 아직 못 겪어봤습니다. 40대가 되면은 또 이게 방황이에요. 직장인은 항상 일을 하면서 일이 내일이 맞나? 이 일을 같이 찾을 수 있나? 지금 일 열심히 하는 거 알려주러 나오는데 지금 시작할 때 40춘기 잠깐 40춘기 말씀해 주세요. 40춘기. 30대의 30춘기에 비해서 40춘기는 뭐가 다릅니까? 직장 생활에서. 일단은 그 40춘기가 되면 잠깐만 되게 먼 얘기 아닌가요? 근데 제가 궁금해요. 솔직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직장 생활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자기 일을 고민하게 돼요. 사업. 자기 사업을 고민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현실적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른 현실적인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 회사에서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은 밖에 나가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 30대에서는 그러니까 3년차, 5년차 사이에서는 이 직무가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이 일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40대가 되면 내 일을 해보는
이쯤 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모든 직장인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근데 또 나오면 또 다시 찬바람이 불고. 찬바람 불죠.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에 다니면 회사는 되게 큰 가능성 있는 장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업무가 주어지는 만큼 그 일들이 사실 다 가능성들이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지 그 취업을 위해서 면접들 많이 보잖아요. 네. 자기 장점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다 만들어진 장점이거든요. 예. 필드에 들어와서 뛰었을 때 자기가 뭘 잘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보는 게 자신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네, 그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직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해보고요. 본인이 뭐 밖에 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 더 인정받고 싶다거나 한다면은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을 진짜 자기 사업처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갑자기 급선회하셨네요. 그런가요? 40층기 얘기했다가 횡설수설의 연속이. 좋습니다. 혹시 50층기에 대해서 좀 들은 건 있으십니까? 직장생활. 저는 얼핏 들은 건 있었어요. 그래요? 아까 40대도 약간 40대가 되면은 이제 네네. 자기 사업 고민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50대가 되면은 좀 더 다녔으면 좋겠다. 임금 피크 이제 다 건너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신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하더라고요. 네. 그럼 30대 다시 계속 고민은 고민이네요. 직장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요. 계속 편한 날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옛날 드라마 미생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완생이 아닌 계속 미생. 미생. 예, 완성되지 않는 그런 삶을 이제 계속 사는 건데 네. 참 슬프기도 하면서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어떻게 좀 행복하게 하려면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관점에서 국장님께서 좀 고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확실히 회사라는 곳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보기에. 뭐가 다릅니까? 좀 때깔이 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 때깔이 나요? 네, 눈에도 좀 힘이 있고 어깨도 네. 힘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같이 일을 하면 굉장히 즐겁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자기 일에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안 놔줍니다. 이렇게 더 대우를 해주고 더 기회를 부여해주고 네네. 그리고 동료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하죠. 아,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좀 노하우라고는 좀 그런데요. 네. 선배로서 네네네. 우리 갓 들어간 신입사원들에게 네네네. 조언을 준다면 네.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스마트하게 일하는 법, 일을 스마트하는 것보다 그건 좀 먼 얘기 같고 네네네. 일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좀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일을 사랑하는 법. 사실은 신입사원들은 이제 본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뭐 대충 감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정확하게 모를 겁니다. 그런데 입사를 하게 되면은 네네. 자기한테 주어진 일은 어떻게든 마무리를 잘 하겠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첫 네. 번째입니다. 어. 마무리를 어떻게든 깔끔하게 해보겠다. 마무리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시작부터 얘기를 하긴 낫겠네요. 마무리를 먼저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네네. 일을 회사에서 받게 될 거예요. 그때 네.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라. 네네. 일을 받을 때 내가 일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네, 그리고 약간 오바스러도 괜찮아요. 네. 왜냐면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인데 보여지지 않아서 소리 부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들어가면은 조금 오바스럽더라도 조금 보폭을 빨리 움직이고요. 네, 받을 때도 뭐 좀 더 경어치를 쓰면서 잘 알겠습니다.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지고잉이죠. 아주 쉽게 그냥 고잉하는 예를 들어서 일을 하나 딱 주면은 그걸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요.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뭔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네.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고선 이제 고민은 다 집에 가서 하고 일단 그게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럼요. 말씀하신 거죠. 그럼요. 그거 왜 중요하죠? 근데? 일단은 그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네.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일단 첫 번째 첫인상이라고 하죠. 첫인상 관련해서 뭐 연구 결과가 있는데 네네. 보통의 사람에 대한 첫인상 0.1초 만에 결정이 난답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이 너무 빨리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놀랐는데 이 폴 왈렌이라는 미국의 뇌 과학자가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0.1초 만에 첫인상이 결정이 되고 그걸 네. 뒤집으려면 200배의 정보량이 들어가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첫 번째는 그냥 좋게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0.1초인데 200배도 얼마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러네요. 20초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뒤집는데 오래 걸리니까 네, 일단 네. 근데 저도 이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위에 일을 주신 분도 네네. 사실 이게 하기 쉽지는 않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일을 주는 상사의 입장에서도 솔직히 뭐 이 사람에게 일을 줄 때 자체가 뭐 이거는 되게 쉽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 막 던져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 없죠.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일을 줄 때도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이제 맞아요. 국장님 밑에 부하 직원 많이 있을 텐데 네네네. 일 줄 때도 야 좀 야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좀 빡센 일일 때도 있고 좀 이게 왜 하는지 뭐를 납득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 다 주실 텐데 그때
누군가가 예 제가 해볼게요 하면은 얘는 태도가 일단 됐구나. 뭐 드러나죠. 이렇게. 그럼요. 굉장히 쉽습니다. 네. 굉장히 쉬운데 잘 못하죠. 쭈뼛쭈뼛대면서 네. 그런 것들을 요즘 친구들도 잘 하지 않나요? 요즘에는 오히려 네.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극과 극이긴 한데 요즘 제가 만나는 친구들들 대부분 친구들이 요즘 점점 더 개성이 강해지고 자기 표현이 강해지다 보니까 네네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오히려 막 야부 떨고 이런 거는 더 이게 네. 마부는 아니에요. 마부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 이렇게 네, 뭐 네. 이렇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일단 그렇다면은 조금 더 생각을 넓혀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주어진 일은 자기가 잘하는 일만 시키지 않거든요. 그렇죠. 회사에서 일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게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 일 중에 내가 원하는 일만 하겠다는 생각은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 퍼센테이지 따지면 원하시던 일 한 몇 %? 받았습니까? 국장님은 원하는 100 중에 원하는 일 한 몇 %였다? 한 20%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완전 저 딱 그 네, 생각. 네. 20%고 나머지 80%는 네. 다 하기 싫었던 일.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80%를 제대로 못 해내면요. 네. 그 하고 싶은 20% 일이 안 주어집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기 싫은 일도 잘 해낼 필요가 있어요. 네. 그쵸.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좋은 얘기로 이렇게 하고 싶은 일만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현실은 그런 좀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거는 내가 예상되는 댓글이 있어요. 네. 이제 노예라 되는 방법이냐, 막 이렇게 네, 막 네,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노예가 되는 방법 맞긴 맞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맞긴 맞는데, 네. 솔직히 이걸 벗어날 수 있느냐? 네네. 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행복하게, 행복하게. 행복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뭐 노예라는 표현 되게 제가 이렇게 웃자고 하는 말이고, 네네. 일이라는 걸 벗어날 수 없고, 조직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면, 네네. 우리는 그걸 행복하고 스마트하고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네.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네네.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네네. 제가 다녔던 때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네네. 대학 커리큘럼도 취직을 위해서 짜여져 있고 모든 게 네. 취업을 위해서 했는데 네. 취업을 했어요. 네. 나가고 싶어. 이게 무슨 일인 거죠? 저는 네. 그게 좀 안타까웠던 거죠. 음. 밖에서는 들어가고 싶은데 정작 회사에 들어가니까 나가고 싶어 하는 네네. 이런 현상이 좀 안타까웠던 거죠. 그럼 첫 번째 노하우는 일을 사랑하는 첫 번째 노하우는 이제 준 업무에 대해서 네네. 쉽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쟁취하는 그런 거죠. 네네. 배우려는 자세죠. 배우는 자세. 네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또 일을 사랑하는 방법도 있나요? 사실은 두 번째는 네. 상사와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사와의 관계.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먼 상사가 아니고 자기 직속 상사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보통 멘토링을 많이 하지 않나요? 요즘 멘토링 하는 회사도 요즘 많이 늘었죠. 네네. 멘토링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멘토링 정말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이 좀 웃긴데 네. 멘토링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멘토링이라는 게 이렇게 멘토와 멘티를 엮어줘서 회사에 네. 공식적으로 뭐 일정 비용을 지원해주고 어떤 활동을 지원해주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멘티가 네. 멘토한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우려면은 사실 그 엮어지는 관계뿐만 아니라 둘 간의 정말 이제 유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유대 관계. 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네. 누가 엮어서 내가 저 사람은 멘토 멘티 관계야 이게 아니고 네. 정말 이 사람은 보고 별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따르면 배울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찰싹 달라붙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멘토는 분명히 당신한테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럼 상사한테 팁은 달라붙어라. 달라붙고 싶어. 네, 더 달라붙으세요.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딱 달라붙으세요. 왜냐하면은 상사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회사에서 멘토 멘티 관계를 이렇게 엮어줄 때는 네. 사실 멘토에 대해서도 봅니다.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지 없는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달라붙고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하는 활동이나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나 그 사람이 하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전화 받는 법도 따라했어요. 왜냐하면 전 직장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네네. 전화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어떤 멘트를 칠지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 받는 법도 따라했죠. 네네. 흉내를 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받는 상대편에서 이 친구는 신입사원인 줄 알았는데 네. 전화도 되게 세련되게 받네. 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오.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저한테 좋은 평가로 이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상사를 이용하되 그 사람한테도 충분히 자신의 신뢰를 보여주려면 더 달라붙을 필요가 있죠. 달라붙는다고 하니까 좀 그런가?
그러니까 상사가 그가 멘토가 됐던 사수가 됐던 네. 멘토가 됐던 사수가 됐던 그 사람은 딱 매칭이 됐다. 네. 그럼 그 사람 모든 거를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해라. 맞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 되게 잘해주시네. 모든 걸 다 내 걸로 만들어라. 네. 그거네. 그럼 이것 또한 또 상사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자세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주어진 일에서도 배워야 되고 상사를 통해서도 내가 또 배워야 되고. 네. 신입사원은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외람된 얘기지만 일하는 존재가 아니다. 신입사원은 배우는 존재입니다. 배우는 존재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배우시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3개월 어떻게 직장생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3년이 결정되고요. 그 3년이 30년을 좌우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정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시작을 하면 네네. 크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배우는 자세. 그 진짜 상사에게 그렇게 배운 사람이면 사실 내가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 상사도 되게 이뻐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사도 사실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네. 자신한테 이렇게 가까이 와주고 네네. 친밀감 표시해주는 멘티가 네. 좋죠. 호감이 가면 그렇게 호감이 가면은 더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 또 하나인데요. 자신의 네트워크를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네네. 신입사원 본인이. 어. 하지만 멘토를 통해서 넓혀진 네트워크는 굉장히 알찹니다.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 지금 네트워크 잠깐 얘기 나왔는데 네. 지금 취업준비생들이나 신입사원들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잘 모를 것 같아요. 네트워크가 좀 많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회사에서 가장 인정받는 능력은 뭐냐면요. 옆 부서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능력이에요. 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옆 부서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 예. 혼자서 일 잘하는 친구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오히려 다 함께 협업을 잘하는 친구가 오래 가고 인정받습니다. 예.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트워크가 잘 되면요. 그럼 상사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를 물려받는 거죠? 맞아요. 아. 맞습니다. 상사가 이 친구 이번 들어왔는데 괜찮아,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고 같이 한번 저기 잘 좀 봐줘 이렇게 네. 해주면은 사실은 이게 웃기긴 하지만은 진짜 잘 돼요. 그 무서운 일이 잘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죠. 오죽하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사실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직장생활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네네. 지금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사가 아주 좋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멘토는 당연히 좋은 선배를 만날 텐데 직속 상사나 혹은 사수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접 때도 나오듯이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뭐 할까 이런 질문 하듯이 상사가 좋은 경우 50%안 좋은 경우 50%예요. 왜냐면 나랑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그렇죠. 나랑 상사가 너무 안 맞아. 그럴 때는 좀 그런 경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상사랑 안 맞죠. 안 맞는 경우가 있었죠, 저도.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후배들한테 팁을 좀 주자면. 이게 참 교과서적인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신이 부당하게 느낀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당을 얘기해라. 왜냐하면은 그 상사도 오래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상사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랫직원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고민이 많아지거든요. 내가 지시를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말을 좀 덜 해줬나? 정보를 덜 줬나? 아니면 이거 진짜 도덕적으로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을 일단 하시게 되나?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상사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푸는 게 첫 번째인데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면은 일단 말로 해라. 그럼 고민하게 된다. 그 다음은 이제 본인의 고민의 연속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사람 만난 것만큼 좀 괴로운 것도 없어요.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핵심은 그건 거잖아요. 핵심은 진짜 혼자 끙끙 앓고 있어봤자 나아질 게 없다. 맞습니다. 그럼 전달을 할 때 상사한테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쿠션을 써서 당연히 상사니까 그래서 갑자기 나 못해먹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요. 안 될 것 같고 그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라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 이 정도였으면 알아듣겠지?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싸가지 없다고 생각 안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나 시간 이런 것들을 잘 봐야죠. 어느 타이밍? 사실은 팁을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말랑한 분위기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밥을 먹을 때 좀 얘기하는 편이에요. 저는 밥을 먹을 때. 그래서 이거 사실 좀 약간의 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노하우?
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상사의 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약간의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일일 때 그때는 사무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안 하고 혼날 것 같으면 사무실에 안 한다. 일단. 예, 좋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거나 밥을. 술을 먹으면서 근데 오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왜 그래?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장소와 시간을 잘 봐서 해야죠. 근데 말씀하신 그건 국장님 레벨에 된 거고 신입사원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신입사원 팁으로는 어떻게 해요? 신입사원이 딱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뭘 하라고 했는데 많이도 아니었어. 2개 시켰는데 하나를 실수했어. 이 상황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이렇게 맥락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신입사원들을 이렇게 혼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냐하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요. 막 이렇게 끌어넘쳐요. 근데 그 에너지를 이렇게 회사 들어가면 혼이 나거든요. 그 혼이 난 것에서 다시 회복하는 데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혼날 거 어떻게 회피해요라고 여쭤봤는데 회피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회피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걸 회복하는 데 에너지를 써라. 그러니까 제가 우문 현답이네요. 혼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차라리 나 100점 맞겠다 불가능. 그냥 혼나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성장하겠다. 또 이것도 배움으로 잘 이끌어가셨네요. 다 배우는 겁니다. 회사 들어가면 내가 모르는 곳이잖아요. 처음 접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맨날 혼나다 보면 3년차 때 사춘기 오는 거잖아요. 적당히 혼나야죠. 한번 가르쳐 준 거는 잊어먹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입사원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 죄수의 딜레마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데 뭐냐면은 뭐 이렇게 내가 알아서 신입사원 좀 알아서 이 정도 알아서 해야지. 나 알아서 해. 이거 왜 네 마음대로 했어? 그쵸. 그럼 물어봐. 이건 너 왜 이렇게 맨날 물어보냐? 계속 도는 거죠. 계속 돌죠. 물어봐도 혼나고 안 물어봐도 혼나고.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걸 물으면 혼날까? 직장 들어서 어떤 걸 물어보면 혼나냐면은 기본적인 회사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물어보면 약간의 질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가르쳐줘요. 프로세스는 가르쳐주기 때문에. 언제 가르쳐주냐면 신입사원 연수 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연수 때 뭐 동기들하고 열심히 놀고 다 좋지만은 회사의 프로세스에서 알려주는 분들이 오세요. 회사 분들이시죠? 그분들이 오시면은 그 내용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프로세스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것만 꼼꼼하게 잘 챙기고 회사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기본이 되어 있는 아이로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다음 뭐 안 혼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를 물어보면 혼이 나는데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이제 틀려도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부가적인 덤이니까 그건 뭐 그렇게 크게 혼이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혼나는 거니까 되게 어이없게 혼나는 거 있었어요. 왜냐면 그 신입사원인데 이제 부서원 전체한테 이제 메일을 써야 돼요. 전체한테 메일을 쓰는데 그 메일을 쓸 때 각자 회사마다 룰이 있잖아요. 룰이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직급된 순서대로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거는 잘 지켰어요. 난 이걸 다 지킨다. 프로세스 잘 했으니까. 근데 이 메일이 잘 갔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잘 갔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받느니 내 이름도 넣으면 되겠죠. 이거 의심되잖아요. 메일이 잘 갔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보낸 메일 한번 확인하면 되는데 그거 갖다 못 믿겠는 거야. 한 번 더 확인해. 근데 숨은 참조를 몰랐어요. 그런 기능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받는 이면 마지막에 또다시 제 이름을 한 번 넣었죠. 그리고 저 멀리서 이제 어떤 분이 얘는 왜 지 이름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걸 사수가 듣고 뭐라고 막 했던 기억나요. 아주 별건 아니었는데 그게 내가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혼날 일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런 케이스는 저는 처음 들어보고 그렇게 혼날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혼난 건 아니고 질책. 굉장히 꼼꼼하셨네요, 성격이. 꼼꼼한 건 아니, 꼼꼼하다기보다는 저는 나름 아까 말씀드린 되게 의욕이 있어서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진짜 잘하고 싶어서 뭐 하나 하더라도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정말 실수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소통이 그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육팀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상사가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그 사수죠, 사수가 저를 엄청 괴롭혔는데 어느 정도로 괴롭히면 일단 소리를부터 지르고 봐요. 지금은 되게 친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속초에 교육을 갔어요. 비가 막 오고 눈이 엄청 막 폭풍 막 오는 것처럼 막 오는데 저는 운전을 못할 때였어요. 운전을 못할 때인데 제가 강사님을 픽업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길이잖아요. 산길 저는 설악산 앞에 있는 호텔에서 자고 있었고 그분은 이제 강사님을 속초 터미널까지 보내줘야 되는데 이제 폭풍우를 뚫고 이렇게 막 가고 있었죠. 가고 돌아오는 길에 선배가 전화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운전도 못하는데 저는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때 처음 했어요 운전을 진짜로. 스타렉스를 스타렉스 처음 운전하는데 막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타임 못 봤죠. 막 진짜 앞에 안 보일 정도고 막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계속 전화가. 그래가지고 제가 끝까지 안 받았어요. 받으면 내가 죽겠는데 안 받았죠. 도착하니까 도착하자마자 야 너 왜 지금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왜 그러시냐 좀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화를 내셔야지 어떻게 그러시냐. 이제 선배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화장실이 되게 급하게 가고 싶었대요. 그게 뭐냐면 교육을 운영하는데 그때 다른 교육팀이 싹 빠진 상태였고 네. 저랑 그 선배 둘이 남아서 야간에 있었던 건데 네네. 본인이 이제 다른 교육생들 교육을 하고 있고 제가 강사님이 끝났으니까 네. 강사님 모셔다 주고 모셔주고. 그분이 이제 앞에서 이제 교육 마무리하고 이제 피드백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와야지 그분이 화장실을 가는데 제가 안 오니까 그분은 계속 그걸 참고 계셨던 거예요. 야. 근데 어쨌든 간에 상황이 웃기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막 그런 짜증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계속 그 화를 내신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이 이제 거의 한 달짜리 교육이었거든요. 네, 네, 한 달이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선배님한테 제가 진짜 큰 맘 먹고 선배님 저 따로 좀 잠깐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분께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선배님을 이제 멘토 이상으로 그 직장의 선배 이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진짜 화를 내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화를 내기 전에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봐 달라.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한 번만 물어봐 주시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에 너무 마음이 쓰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잘하셨네요 라고 말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도 되게 성숙하신 분이셨어요. 네. 불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낸 게 한두 개가 지금 말하자면 막 반날 새야 돼요. 맨날 소리 지르고 막 그러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래도 성숙하신 분이 한참 듣고 계시다가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인데 후배가 나한테 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맞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니까 둘의 마음이 되게 좀 통하게 되는 그래서 좀 친해진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 그 선배 같은 경우는요 저한테 옆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저한테 오더를 하나 딱 주세요. 네. 계속 물어봐요. 성희 씨 다 됐어요? 성희 씨 다 됐어요? 당연히 안 돼 있죠. 그때 엑셀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직 제가 시간 좀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선배가 시간 더 달라는 거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아이쿠야.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네. 너무 어이가 없었죠. 네네네. 근데 그 사건 이게 교육 가기 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교육 갔다 온 다음에 제가 한번 이렇게 딱 말씀을 한 다음에 둘이서 마음이 영어 나니까 똑같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고 막 하다가 서현 씨 다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 좀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더 주세요. 이렇게 바뀐 거지. 이제 내가 마음이 열리고 그분도 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친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좀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됐어 임마 커피 나러 가. 그래서 커피 한잔 하러 가고. 그런 스타일이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이가 좀 개선됐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확실히 끙끙 앓고 있으면은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얘기를 해야죠. 말씀을 드리고 하면은 상사도 그걸 이해하고 네. 그런 관점에서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요즘은 그 소처럼 일하는 사람보다 여우처럼 일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표현이 조금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우처럼 일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 마음이 어떠고 이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얘기를 상사와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처럼 일하는 건 주어진 일이 있으면은 그냥 끙끙 앓으면서 힘들지만 그냥 무던하게 그냥 하는 경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일이든 상사와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서 일이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사실 신입사원들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우처럼 조금 더 영리하게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장소와 시간을 봐가면서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해라. 네.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말인데 어려운 건 맞거든요. 그럼요. 사실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 깨게 정말 상큼하게 얘기를 할까라고 고민을 해봐도 잘 안 나와요. 이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진리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다르게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이죠. 맞습니다. 그냥 원론적이지만 이게 답인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신입사원 가면 다들 그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이 또 그런 걸 잘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못한다는 얘기를 하면은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한다면 내가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면 뭔가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여우와 같이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희께서 말씀하신 그 뭐 이렇게 이러저러 하니까
그 상사께서 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게 상사께서 네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이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 부분이 전 되게 중요한 맥락을 생각해요. 어. 평소에 신뢰를 쌓았다는 얘기거든요. 평소에 믿음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랬네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막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죠. 쌓아야죠, 뭔가를 신뢰를.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내 말이 씨가 먹힙니다. 그렇네요. 네. 저 의도치 않게 뭐 그렇게 된 것 같아. 네. 그 상사가 되게 웃기신 분이 아직 생각나는 게 그분 썰만 한 12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진짜 신입사원 운전 못 하잖아요. 운전 못 하는데 네, 네, 네. 갈 때도 처음 짐을 막 싸잖아요. 교육하려고 속초까지 가야 되니까 짐을 막 싸면서 이제 스타트에서 짐을 딱 싣고 교육팀 짐을 싣고 갑니다. 갈 때는 이제 그 선배랑 저랑 둘이 가는데 제가 선배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 운전을 못해서 거기까지 가는 게 좀 걱정이다. 그러니까 걱정은 내가 운전한다고. 나 운전 잘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8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단 한 번도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선배가. 아. 가다 조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서울을 빠져나가기 전에 제가 계속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 실력이 정말 일취월장했습니다. 직장 생활 정말 얘기하면 항상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 고속도로 갖게 되셔가지고 아무튼 그때 그 운전 실력 많이 늘었던 운전 실력뿐만 아니라 재밌습니다. 잘 지내. 요즘도 친하게 지내는 오래 가죠. 네. 그런 또 선배. 지금도 멘토예요. 아. 네, 멘토로 지내고 있고. 아무튼 맞아요. 재밌는 선배였었던 것 같아요. 사연이 있으면 좀 오래 가더라고요. 첫 번째 그 아까 일에 대해서는 아까 이지고잉.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상사 같은 경우는 상사 옆에 붙어서 엄청 배우는 거. 네, 네, 그다음에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라고 이렇게 세 가지 좀 정리해 주는데요. 네네. 좀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거였어요. 네네. 일을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이 좀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네. 뭐 스마트하게 하는 일은 뭡니까? 일단 우리가 주 52시간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건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제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면요, 문화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지금 기존 방식대로 일을 하면은 주 52시간에 못 끝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네. 저는 제가 살아온 업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가능하지만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일단 저는 시간을 벌어주고 싶었어요. 주 52시간 시대이기 때문에 직장인들한테 시간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그게 가장 큰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오히려 했거든요. 시간을 번다. 예. 가장 큰 도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파일 정리법, 파일 정리. 그리고 이메일, 이메일 발송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하루에도 파일 저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10개, 20개씩 막 저장을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파일 찾으려면 못 찾거든요. 네네. 근데 은근히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바로 구현하기 위해서 파일 찾아야 되는데 네. 못 찾게 되면은 네. 이 아이디어도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네네.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사실은. 그래서 파일 정리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폴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했었다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많은데 여기 여기 있다. 네. 이렇게 PPL 말은 안 해주시고 그럼 예. 기니까 하나만. 일단은 파일을 잘 정리하고 잘 제때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파일을 찾기 위해서는 네. 제대로 된 폴더에다 넣는 방법이 필요하죠. 폴더, 예. 근데 폴더를 정리하는 방법은 사실 뭐 날짜별로 할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별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업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네네. 업무별로 구별을 해도 폴더가 구별이 다 돼요. 네네. 근데 뭐 한 가지 업무 영업 일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다른 뭐 일을 한다면 재경 업무를 한다면은 그 업무별로 구별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프로젝트별로 나눌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네. 폴더 관리를 잘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파일에 대한 파일 네이밍이죠. 네이밍이 일관된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일관된 게 좋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첫 번째 파일에다가 오늘 같은 건 4월 22일인가요? 22일인가요? 예, 네네네.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19042 첫 번째. 그게 저랑 똑같은데요? 거기. 예, 날짜를 쓰고요. 먼저 쓰고.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한 칸 이 띄고. 프로젝트에 대한 그 파일에 대한 내용을 씁니다. 내용? 그 다음에 그 같은 파일이 여러 개 생겨날 수 있어요. 네네. 첫 번째 V1으로 해서 버전 1으로 가고 네. 계속 비슷한 파일이 생기면 버전 2, 3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겠죠. 그래서 네. 저는 첫 번째 날짜별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왜 좋으냐면 그 폴더 내에서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동안 일을 어떻게 해왔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파일이 이렇게 나래비게 되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했었는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최종 번호 해가지고 그 폴더 내에 있는 파일 중에 내가 최종 불이다 한다면은 그 파일 앞에다가 기호를 붙이면 좋죠. 별표 이런 거. 별표 붙이면 어떤 파일이나 제일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별이 막 별 2개, 네. 별
세 개. 그 부분을 중요해야 돼요. 별은 하나만 하겠다. 별이 다섯 이러면 안 돼요. 최종 네, 최종 그러니까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겁니다. 네. 그러면 안 되고 최종본에만 별표 달고 네네. 그다음에 폴더링 할 때 앞에는 무조건 날짜. 네. 그럼 자동 배열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줘. 네. 의외로 이런 것들이 쏠쏠해요. 파일 찾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방법을 한 지 사실은 뭐 얼마 되진 않거든요. 몇 년 전인데 이렇게 하고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파일 찾기가 편했고요. 훨씬 뭐 시간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었죠. 그렇군요. 저도 그 비슷하게 하는 거 날짜를 반드시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카테고리를 큰 대분류를 반드시 해요. 예를 들어서 채용팀 있을 때 이게 신입 채용인지 인턴 채용인지 그 다음에 그냥 기타인지 그 다음 참고자료인지 네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 네. 맨 마지막에 그 내용들. 근데 하나의 별도는 계속 자주 열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자주 열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획안들 많이 열어보잖아요. 그렇죠. 기획안은 날짜 앞에 기획안을 반드시 써놔요. 예, 기획안은 항상 자주 열어보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기획안 치면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도록 기획안을 항상 앞에다 넣어놓은 그거 좋은 팁인데요? 얘는 약간 기획안이다. 네,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채용팀을 하다 보면은 그 계속 복사해서 나눠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양식이죠. 그렇죠. 저는 기획안과 양식은 별도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서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걔네들은 자주 쓰니까 나머지들은 가끔 열어보니까 뭐 찾는 시간이 되는데 네. 얘네들은 뭐 입사 지원 서류 그다음에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은 양식에 탁탁탁 넣어놓고 그다음에 기획안 요 정도만 카테고리 분류를 하고 나머지부터는 다 그 날짜 순으로 이렇게 했었던 네. 그러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파일을 저장한 곳에서 파일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이 파일 여기 분명히 이 폴더 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그 파일은 잘못된 폴더 있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어떻게든 찾으실 거예요. 뭐 서치해가지고 찾으실 건데 그 자기가 가장 먼저 그 파일을 생각해서 먼저 클릭해서 열어본 폴더에다가 네. 그 파일을 옮겨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또 거기서부터 찾을 거니까. 그 업무 프로세스가 되게 잘 되어 있는 회사는 사실 파일 네이밍이나 폴더 네이밍 같은 게 다 정해져 있는 경우가 되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많이 있는데 네네. 아닌 회사가 사실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저는 없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들은 네네. 그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은 그 통째로 이관하거나 통째로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내규화되어 있는 네네.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회사보다 내가 폴더링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죠. 그리고 시간을 버는 방법도 다른 뭐 있어요? 폴더링과 그 이메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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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이메일도 내가 보낸 이메일들이 사실은 증거거든요. 증거죠. 일을 하면서 네. 내가 분명히 연락을 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이메일도 굉장히 이메일 기본적으로 날짜별로 정리되고 이름별로 정리되고 이렇게 네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목 앞에다가 꼭 대괄호를 해가지고 네. 그 프로젝트를 쓰는 편이에요. 네, 어떤 프로젝트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목을 쓰는 거, 이메일 내용을 쓰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나레벨 시키더라도 한 번에 쫙 이렇게 나레벨 되도록. 네. 그럼 제목을 되게 신경 써서 쓰시겠어요. 네, 제목을 맞아요. 쓸 때 그러면 이제 폴더도 그렇고 메일링도 그렇고 네, 내가 네. 나중에 찾을 것을 고려해서 네이밍을 하는 거.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게 첫 번째고요. 메일링에 대해서는 메일링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메일을 보낼 때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다 써가지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만연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직장인들 좀 일 잘한다는 직장인들은 사실은 메일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걸 정확하게 물어보는 네. 편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권고드리는 게 뭐냐면 메일 하나에는 하나의 주제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물어보기보다. 자소서랑 똑같아요. 자소서도 한문 안에 하나의 용량만 들어가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면은 넘버링을 해가지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넘버링을 해가지고 네. 그 질문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순서대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본기죠. 이런 것들은. 네네.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죠. 상대방이 어떻게 답변을 회신할지에 대해서 고려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상대방이 어떤 답변을 줄지를 내가 생각해가지고 네네. 메일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일하는 법까지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요. 우리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우리 후배들에게 네네. 좀 종합적으로 요거 하나만 좀 챙겼으면 좋겠다. 지금 갓 들어간 신입사원이에요. 네네. 그 신입사원에게 당신이 일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상사를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하나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취업을 하셨다면은 굉장히 인정을 받으신 거거든요.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 부분은 스스로도 본인에게 동기부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닥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업종이 될지는 전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업종을 일을 하시겠지만 자기 자신을 일단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믿어라. 자기 자신을 다 믿고 지금까지 그 힘든 취업 문을 뚫었는데 더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일단 했으면 좋겠고 일이나 상사는 그런 자신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서 따라오게 되거든요. 본인이 주변 사람들을 끌어오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단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은 배우면 되고요. 일을 배우면 된다. 사람은 본인이 끌어오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좋은 표현 같아요. 일은 배우면 되고 상사는 그냥 내 편으로 만들면 되고. 되게 긍정적인 마음인데. 네, 긍정적인 마음, 배우려는 자세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총망라한 총망라한. 내용이 다 망라한 마음은 네. 배우려는 자세. 네. 지금 이 책 엄청 두껍게 쓰는데 다 그냥 배워라. 네, 열심히 배운다는 자세가 사실은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인사 열심히 하시고요. 인사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 신입사원들 인사만 잘해도 네. 진짜 50% 먹고 갑니다. 인사는 본인 그 상사한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 똑같이 인사를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미화 아주머니한테도 똑같이 인사를 잘하시고 내 캐릭터가 원래 난 인사 잘하는 밝은 친구다라고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 참 좋네요. 자, 오늘 우리 많이 배워봤죠? 예, 지금 머릿속에 기억 남는 것만 해도 첫 번째, 신입사원은 무조건 배워라. 혼날 거 피하지 말고 어차피 혼난다. 어차피 혼난다. 배워라. 두 번째, 상사는 무조건 내 편으로 만들어라. 상사의 모든 것을 또 배워라. 배우려는 자세. 그럼 세 번째,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맞습니다. 상사에게 조금 힘든 일이 있었다, 어려운 일이 있었다, 결국 결자해지거든요. 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사에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 폴더링과 메일링. 요거는 다시 꺼내볼 수 있도록 네이밍부터 신경 써라.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냥 배운다는 마음으로 가자. 네. 그게 속 편합니다, 여러분. 네. 뭔가 이렇게 막 색다른 뭔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다른 방법을 또 골똘하게 고민하게 되는데 네. 그것보다는 사실은 마인드가 진짜 중요해요. 네, 직장 내에서 인정받겠다는 마인드가 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가 요즘 진짜 그런 고민 많이 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영상 찍다 보면은 또 이제 가끔은 부정적인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야, 대한민국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상사 안 좋은 상사 만들어서 그 사람 또 이제 사바사바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들리네요. 자신의 아까 40층이 되면은 이제 퇴직 고민한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그 기간 동안 내가 과연 이 나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넣는가? 맞습니다. 이것 또한 배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내가 밖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일을 잘못하면 다른 일을 잘할 것이다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배운 나의 내공을 가지고 맞아요. 내가 경쟁력 있게 다른 이직을 하든 네. 그래서 보면은 회사 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직도 쉽게 해요. 맞아요. 뭐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는 그냥 선순환이라고 생각해요. 선순환. 네,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은 안 놓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나를 안 놓치지 않게끔 내가 내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죠. 가치를 높이는 건 사실 대단한 게 또 태도고.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우리 감사하고. 아유, 그 말씀을요. 우리 국장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들에게 힘내는 메시지 하나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이제 고달프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반드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가 다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꼭 이렇게 움켜쥐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은 약간 진부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회에 나가면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잘 좀 이제 이해를 하시고 또 사회에서 꼭 좋은 그런 인재로 인정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네, 국장님 간단하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편지 한 번 써주시고. 네. 여기다 쓰면 되죠? 길게 안 써도 돼요. 위에서부터 밑에서. 네, 그렇게. 제 사인만 쓰려다가. 너무 멋있는데요?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